문학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네. 저 같은 이런 삼촌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랑살랑하게 하는 걸그룹 야. 멤버들의 솔로 활동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누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룹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솔로로 나선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티아라 효민 씨가 지난 17일 날에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이 스케치인데요. 마침 컴백 직전에 강정호 선수와의 열애설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쇼케이스를 열어서 열애설도 해명하고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이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효민의 색깔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실제로 7곡 중에서 2곡이 자신의 자작곡입니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비욘세의 헬로를 작곡한 DQ라던가 저스틴 비버의 You Smile 등을 프로듀싱한 그런 어거스트 등이 그런 작곡가 팀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처음 앨범이 나오고 나서 사실 중국에서 반응이 더욱 뜨겁습니다. 중국 그래요? V 차트 부문에서 효민의 솔로 앨범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랑스럽습니다. 효민 씨 정말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걸그룹 멤버는 걸그룹 멤버 중에서도 굉장히 글래머로 유명한 우리 효성 씨가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크릿 멤버죠? 네. 얼마 전에 군복무 예능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렇게 솔로 앨범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쇼케이스가 바로 어제 오후에 열렸는데요. 네. 뭐 어제 아마 대한민국 그 연예 매체에 종사하는 사진 기자들은 아마 총 출동을 해서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네, 한국의 비욘세라는 타이틀을 단 포토 기사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전효성 하면은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은 좀 글래머러스해서 네. 특히 남성 팬들 그리고 40, 50대 아저씨 팬들이 특히 많습니다. 네. 전효성 씨의 사진을 페이스북 대문 사진에 노출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솔로로서 자신의 비주얼뿐만 아니라 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과 수록곡 작사에 이제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타이틀곡 제목도 나를 찾아줘입니다. 네. 네, 특히 뮤직비디오 화제인데요. 상당히 화려하네요. 자신의 상반신 누드 장면, 몸매에 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노출을 해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곡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효성 씨는 솔로 앨범은 지금 3년 연속 내고 있어요. 네. 근데 봄에 내고 있는데 사실 섹시하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신은 그런 편견을 깨고 싶다. 멋있네요. 오히려 이때 내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네, 네. 성 씨가 내내 웃고 계세요. 네. 저만 좋은가요? 저도 좋습니다. 예. 네. 정말 너무 좋네요. 예, 저희가 섹시 디바의 격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음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솔로로 다시 돌아온 효민 씨 그리고 전효정 씨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찾아온 작은 청춘 영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들인가요? 네, 청춘의 단면을 그린 영화가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네. 먼저 최정열 감독의 글로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개봉을 해서 지금 한 12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정희성 감독의 커터가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31일 날에는 또 수색역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이 세 작품이 모두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춘들의 복잡한 내면을 비슷한 듯 다르게 그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청춘들의 내면을 과연 이 새 영화가 어떻게 담아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 말씀해주신 작품 중에서 글로리 데이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비 토크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한 번 더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글로리 데이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유준열과 엑소의 수호가 주인공으로 나선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한 팬덤을 자랑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억 만들기를 떠난 네 친구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날을 가슴 먹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우리가 그 청춘의 우정과 의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응답하라 1988로 많은 팬들을 확보한 유준열 씨가 응답하라 1988보다 먼저 촬영한 작품이라는 그렇군요. 점에서 네. 네, 좀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드라마와는 다른 또 매력을 선보이는데 이게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직접 보셔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엑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 수호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네. 분량은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많은 기자들이 배우로서 자세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배우로서 또 기대가 되는 가능성을 네. 많이 보여준 그런 부분을 칭찬이 자자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수호의 배우로서의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수호씨 팬분들은 반드시 챙겨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배우로서의 그리고- 도약 네.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리데이를 연출한 최정열 감독, 네. 예, 유준열 씨 극지 않은 로또를 산 거네요. 그러네요. 예, 그랬네요. 영화 먼저 나왔는데 이제 아. 또 유준열 효과로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대작 글로리 데이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청춘 영화는 커터라는 작품인데요.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여성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실제 모티브로 했다고 하죠. 네, 오. 섬뜩한 범죄 스릴러물인데요. 네. 술에 취한 여자들이 사라지는 밤, 그들을 노리는 검은 손길과 그리고 그 속에 말려든 고등학생들의 충격적인 그런 살인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서지만 범죄와 살인 사건이라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충무로 라이징 스타 채태준이 주인공 세준 역을 맡아서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차갑고 날선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시우 씨가 세준에게 휩쓸려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윤재로 출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섬세한 연기를 펼치는데요. 살인과 범죄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채태준 씨의 팬들은 고등학생 팬들이라면 이 영화를 좀 볼 수 없게 됐는데요. 그렇겠네요. 2015년 청소년 범죄가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그런 통계와 함께 맞물려서 더욱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최태준 씨의 고등학생 팬들은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다시 보기로 봐야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수색역.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수색동에 있는 지하철역 이름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좋아진 동네고 많이 발전한 동네죠. 네. 1990년대 후반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던 지역 수색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친구 4명이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신들도 사이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맹세창과 공명, 이태환, 이진성이 한순간 실수로 파탄난 우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 작품은 특히 2016년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부분에 초청돼서 주목을 받은 작품인데요. 네. 이 영화 역시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네. 글로리데이, 커터, 수색역까지 기본적으로 청춘들이 등장하지만 각각의 매력이 다른 새 영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새 청춘 영화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전 그리고 무엇보다 맹세창 씨 예전에 오랜만이에요. 어린 아역 배우였는데 배우였죠? 저렇게 청년이 됐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보는 모습도 참 반가울 것 같은데요. 이 네. 새 영화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은 선행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스타들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이런 소식은 늘 전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영애 씨가 또 남몰래 선행을 한 게 뒤늦게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 1월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가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고 치료비 4천만 원을 흔쾌히 이제 전했는데요. 이영애 씨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한국에서 받고 베트남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영애 씨가 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불우아를 도운 일은 사실 그동안 참 많았는데요. 네. 항상 굉장히 조용하게 돕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대만 임산부가 공경에 처한 일을 듣고 그렇죠. 1억 원을 쾌척하고 뭐 여러 가지 선행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한 여성지의 어떤 컬럼을 통해서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네, 이영애 씨는 이렇게 항상 남몰래 선행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날개 없는 천사를 바로 이영애 씨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영애 씨 역시 마음까지 아름다운 그의 활약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가 하면 할리우드 스타 휴잭맨은 바다에 빠진 관광객을 구했다고요?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네. 영화 한 장면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정말 엑스맨답다라는 네. 얘기들이 네. 많은데 현지 시간으로 26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파도에 휩쓸린 한 남성과 자신의 아들을 이제 휴 잭맨이 구조를 했는데요. 이날 휴 잭맨이 서핑을 하러 해변에 나갔다고 해요. 네. 그런데 높은 파도에 휩쓸린 남성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남성을 자신이 다가가서 먼저 구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15살 오스카도 위험에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이제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이 영상을 통해 촬영이 돼서 보도가 되면서 좀 크게 알려졌는데요. 뭐 인터뷰도 이 일 때문에 쇄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다 거절을 했고요. 네. 뭐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수신호로 위험하다라고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안내를 네. 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영화 속 울버린처럼 잭맨이 현실에서도 액션 영웅이 됐다라고 그런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 한 명이 휴잭맨의 아들이 아니라 그 물에 빠진 남성의 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휴잭맨이 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제가 아까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화 그랬는데 같아요. 현실에 정말 엑스맨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도 히어로였는데 현실에서도 히어로인 이 휴잭맨의 모습 참 보기가 좋네요. 네. 그에 앞서서 이영애 씨의 성행도 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스타들은 그냥 스타가 아닌가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이분 가수 황치열 씨가 중국 진출 3개월 만에 지금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난리라고 하죠, 기자님. 네, 네. 3개월 만에 이뤄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낸 거죠.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게 한 3개월 전인데요. 네. 중국에 진출한 지 3개월 만에 현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쯔리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SNS 웨이보 팔로우 수가 45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가 전해왔죠. 엑소, 김수현, 이민호 그들만이 한다는 면세점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야. 그러자 네. 또 이어서 한중 문화 홍보 대사로 위촉이 또 되고 했는데요. 향후 1년간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황치열 아직 씨. 우리 이광수 씨도 못 해본 면세점 광고를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황치열 씨가 3개월 만에 따냈네요. 네. 저는 그 중국판 나가수에서 그 뱅뱅뱅을 중국어 버전으로 부르는 걸 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잘하긴 잘하대요. 그래요. 춤도 잘 추니까. 예, 오. 준비를 확실히 많이 한 티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 분들이 알아봐서 많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국 진출 후 3개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직은 생소한 가수인데요. 저는 그 네. 혼자 사는 프로그램 거기 나올 때부터 그렇죠. 봤거든요. 구미에서 단돈 3만 원 들고 상경에서 알다시피 옥탑방에서 네네.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 나이도 거의 30대 중반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보컬 트레이너로 생활고를 해결하면서
지난해 3월 음악 예능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죠. 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임재범의 고해를 이제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뭐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은 사실 많기 때문에 그걸로 떴다고 볼 수는 없고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굉장한 입담을 뽐내면서 맞아요. 네. 사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이제 스타가 된 케이스인데요. 데뷔 9년 만에 예능으로 빛을 보게 됐지만 사실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서 불후의 명곡이나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는데 네. 반가운 거는 중국에서는 자신의 본업인 가수로 이제 주목을 받는다는 건데요. 3번이나 외국인 가수로는 최초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는 4월 8일에는 생방송 경연에서 또 1위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9일에는 중국 대형 음악 시상식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축하 무대를 꾸린다고 하는데요. 네. 무명 가수에서 자신의 그 인내와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케이스여서 그의 성공이 더 반갑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데뷔 9년 만에 숨어있던 보석이 세상에 빛을 봤는데요. 역시 실력과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모든 게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요. 네. 데뷔까지 하면 9년 3개월입니다. 그렇죠. 또 제가 준비되어 알기로는 있던 또 거죠. 구미에서도 굉장한 스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10몇 년이 되는 시간 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이 그렇죠. 3개월에 빛이 나는 겁니다. 네. 앞으로 황치열 씨의 승승장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